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바로 페이팔 홀딩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것저것 발표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꽤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전력들도 내놓고 해서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을 쫙 보면서 페이팔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특히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 큰 그림을 좀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발표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페이팔이 앞으로 이 AI 시대를 맞아서 상거래 환경 자체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지 그런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하고 또 장기적인 기술 비전, 이게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페이팔의 현재 체력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그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좀 보면요. 3분기 매출이 84억 2천만 달러 나왔거든요. 이게 월가 예상치를 넘어선 수치예요. 오, 84억 달러요? 생각보다 꽤 높은데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익은 어땠어요? 매출만 잘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 조정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것도 1.34달러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아, EPS도 잘 나왔군요. 네, 이익 창출 능력도 기대 이상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페이팔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오고 간 돈의 총액 있잖아요. 총 결제액, TPP. 아, TPB요? 네네. 그 TPP가 4,581억 달러였어요. 이것도 보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와, 4,5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페이팔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네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는 생태계가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 그리고 실제 거래액인 TPV까지 다 좋았다는 건데 특히 그 TPV가 꾸준히 는다는 건 요즘 뭐 경쟁이 엄청 심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페이팔의 핵심 사업, 그 결제 서비스 자체가 아직은 탄탄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TPP가 견조하게 성장한다는 건 페이팔의 핵심 비즈니스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이나 가맹점들한테는 페이팔이 꼭 필요한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실적에 힘입어서 페이팔이 뭘 했냐면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우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가이던스. 그걸 아예 올려잡았어요.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오, 가이던스까지 올렸다고요? 이건 진짜 자신 있다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냥 이번 분기만 반짝 잘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단순히 핵심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뭐 비용을 좀 줄였다거나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두 가지 다 작용했다고 봐야죠. 일단 핵심 사업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비용 효율화 노력들이 이제 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 겉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속도 다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이건 약간 추측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그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탄탄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줬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이거 정말 눈에 띄는 결정이 있었잖아요. 배당금. 아, 네, 맞습니다. 배당금 얘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주당 0.14달러. 뭐 액수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첫 배당이라는 그 상징성. 이게 되게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페이팔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당 0.14달러, 그 자체보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제 주주들한테 돈도 좀 나눠주네.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뭐랄까 이제 성장세가 좀 꺾이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익을 주주랑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이 첫 배당 결정은요. 페이팔이 스스로 우리는 이제
막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 단계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내는 성숙한 기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성숙 단계 진입 선언이요. 네. 과거에는 벌어들인 이익을 전부 다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 회사가 꾸준히 잉여 현금을 만들고 이걸 주주들이랑 나눌 만큼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랐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투자자층에도 좀 변화를 주려는 걸까요? 옛날에는 막 고성장하는 기술주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몰렸다면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의 투자자들한테도 어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배당을 준다는 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당주 펀드라든가 아니면 연기금 같은 이런 새로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도 괜찮아요 하고 매력을 어필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아하. 예전에 그 고위험 고수익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치주로서의 면모도 있다. 이걸 부각시키려는 거죠. 투자자 기반을 좀 더 넓히고 또 주가 변동성도 좀 줄이려는 그런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탄탄한 재무 상태랑 첫 배당 결정이 맞물려서 페이팔이 이제 다음 단계,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그 AI 기반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할 좀 더 과감한 미래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 페이팔의 재무적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이걸 딱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페이팔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페이팔의 미래 전략, 그중에서도 핵심인 AI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적이 좋다고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미래 상거래판을 완전히 바꾸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 오픈 AI 그리고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이 딱 등장했단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게 페이팔 미래 비전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선 오픈 AI와의 협력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 챗 GPT 내부에다가 자사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페이팔 월렛을 통합하는 첫 번째 파트너가 된 거예요. 챗 GPT 안에서 페이팔 결제가 된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뉴스죠. 이게 혹시 그 대화형 커머스 시대를 여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우리 경험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대화형 커머스, 컨버세이셔널 커머스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챗GPT랑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상품 추천 같은 걸 받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링크 타고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좀 번거로웠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챗GPT 대화창 안에서 바로 페이팔로 찍 결제를 끝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매끄러워지네요. 쇼핑 경험 자체가. 구매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마찰 같은 걸 확 줄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없애는 수준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페이팔의 거래량이 확 늘어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영향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챗 GPT 사용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넘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맹점 네트워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포인트군요. 네. 이건 페이팔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거래 채널이 그냥 빵 하고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 자체가 기존의 웹사이트나 앱을 넘어서서 이제는 AI랑 대화하는 그 맥락 속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페이팔이 결제 인프라를 딱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와의 협력이 현재 그리고 뭐 가까운 미래의 대화형 커머스를 위한 포석이라면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은 그거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전트 커머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에이전트 커머스, 에이전틱 커머스. 이건 AI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더요? 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스스로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결제까지 자율적으로 싹 다 처리해주는 그런 상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AI가 알아서 쇼핑을 다 해준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냉장고에 우유 다 떨어졌네? 내가 늘 사던 브랜드 걸로 제일 싼 데서 주문 좀 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는 건가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와, 진짜 편리하긴 하겠는데 근데 약간 좀 무서운데요? 내 돈을 AI한테 그렇게 맡겨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바로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입니다.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신뢰와 보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페이팔 월렛에 통합하기로 한 거죠. 에이전트 페이. 이름부터가 뭔가 AI 결제를 위한 솔루션 같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AI 결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건가요? 마스터카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들이 있어요. 토큰화 기술하고 인증 기술. 이게 핵심입니다. 토큰화랑 인증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토큰화는 뭐냐면 우리가 결제할 때 실제 카드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암호화된 가상의 디지털 번호, 즉 토큰으로 바꿔서 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토큰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실제 내 카드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아, 일종의 암호화된 대리번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증은 말 그대로 지금 결제를 시도하는 이 AI의 에이전트가 정말 정당한 권한을 가진 놈인지 본인 확인 같은 걸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아주 안전하고 또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페이팔과 마스터카드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문제, 신뢰 문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확장성 문제까지 미래의 그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마스터카드랑 협력해서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가맹점들 입장에서도요. 가맹점 입장에서요? 네, 가맹점들이 뭐 복잡하게 새로운 기술을 막 도입하고 통합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 마스터카드망을 통해서 이런 AI가 주도하는 상거래 환경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꽤 큰 이점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문턱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픈 AI 협력으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대화형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고 마스터카드 협력으로는 더 먼 미래의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를 대비하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여러 층위를 가진 그런 AI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진짜 앞으로 우리가 물건 사는 방식 자체가 AI 때문에 근본적으로 확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AI한테 자율성을 주고 내 금융 정보를 맡길 거냐, 이런 고민은 당연히 따라오겠지만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두 가지 큰 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페이팔의 아주 탄탄한 재무 건전성,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혁신적인 AI 미래 전략.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따로따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서로 막 시너지를 내는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게 페이팔 전략의 진짜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 기반의 혁신이고 두 번째는 성장 서사의 재구성입니다. 신뢰 기반의 혁신, 그리고 성장 서사의 재구성.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뢰 기반의 혁신부터 볼게요. 앞서 본 것처럼 3분기 실적이 탄탄하고 또 사상 첫 배당까지 했잖아요. 이건 페이팔의 현재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게 주주들한테 이 회사 믿을만 하구나 하는 신뢰도를 줍니다. 그렇죠. 일단 안정적이어야 믿음이 가죠. 바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 뭐랄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에이전트 페이 도입 같은 당장은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AI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 즉 총알을 마련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현재가 튼튼하니까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성장서사의 재구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미래 전략이 현지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방금 얘기한 오픈 AI나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 같은 이런 혁신적인 AI 전략은요. 페이팔이라는 회사에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스토리를 입혀줍니다.
성장 스토리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페이팔을 볼 때 그냥 결제 회사네? 이게 아니라 여기는 AI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구나.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 되려고 하네?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아,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이 생기면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발표했던 그 견조한 실적이나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페이팔이 현재 실적도 좋은데 와, 미래를 위한 확실한 계획까지 있네.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랑 AI 전략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 같은데요. 안정적인 현재가 미래 투자를 뒷받침해주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다시 현재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네요. 그렇죠. 한때 페이팔이 성장 정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발표들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싹 씻어내고 우리는 AI 시대의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결제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진화하려는 페이팔의 한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를 정말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페이팔의 최근 발표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탄탄한 3분기 실적으로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사상 첫 분기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우리도 성숙한 기업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딱 알렸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죠. 오픈 AI와 마스터카드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화형 커머스 시대와 그 너머의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까지 선도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래 상거래 환경에 변화해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페이팔이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가 앞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걸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 같은 이런 플랫폼 위에서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소비를 결정하고 돈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온다면 물론 엄청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 편리함 너머에는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날까요? 새로운 질문들이요? 네. 예를 들면 그 AI가 내 돈을 쓰는 결정 과정은 과연 얼마나 투명해야 할까요? 혹시 그 AI 알고리즘이 나도 모르게 내 소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는 않을까요? 내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자율성, 그러니까 돈을 쓰고 결정하는 권한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AI에게 기꺼이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편리함만 생각했지 그런 이면의 문제들은 깊이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들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한 번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함께 고민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